자, 이제 머리 전달 함수는 사람이 이제 방향을 느끼는 이제 어쩌면 총합이 되겠죠. 그렇죠? 원래는 머리 전달 함수라는 것들은 방향과 고도가 다 있는 거니까 거리감이 그렇죠. 근데 이걸 좀 쪼개 뗀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왜냐하면 바이노럴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바이노럴 녹음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HRTF 보정, 뭐 그다음에 이어폰 헤드폰 보정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이게 방법론이 사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머리로 가지고 내가 듣는 거죠, 그렇죠? 이건 녹음을 할 때 꼬막 위치에다가 프로브 마이크로폰을 꽂아. 꼬막까지. 내 꼬막이 진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꼬막 위치에서 어떤 음이 들어오는지 프로브 마이크로폰 녹음을 해요. 그러니까 그냥 녹음을 한다고. 그 다음에 여기 내가 이제 내가 쓰는 헤드폰을 쓴다고 하죠. 헤드폰을 내가 두고 헤드폰을 깃고 이 헤드폰에서 이제 음을 싸가지고 이 고막에서 이 헤드폰 특성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또 재. 그래서 헤드폰의 임펄스 응답을 측정을 한다고. 이 헤드폰의 임펄스 응답의 역필터링을 구했죠? 이 역필터링 응답하고 음향 녹음을 컴플리트 연산을 시켜. 그렇게가 들어버리면 이 헤드폰이 쭉 날아가 버리는 갑자기 특성이 다 없어져요. 그러면 진짜 쫙 이렇게 나와. 이 과정을 다 거치. 이게 완벽한 사실은 그 과정이에요. 근데 여기서 사실 문제는 좀 많아요. 첫 번째, 프로그램을 해서 녹음을 해보면 고주파수가 많이 날아가 버려요.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는데, 이런 방법이 있다라는 거지.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이게, 녹음하고 헤드폰 보정하고 다 이렇게 진짜 또 내기로 녹음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앞에도 잘 오고, 거리감도 잘 느껴지고. 이 된다라는 거지. 근데 이제 이거를 일반인들한테까지 보편적으로 이제 그런 기술을 적용을 하는 게 이제 애플이 지금 개인마다 하고 뭐 옆으로 보인다고 뭐 이런 것들 이제 앞으로 계속 해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사진을 찍고 이 짓을 하는 거예요. 이거 테스트 해가지고 안 되니까 사진을 찍고 이 짓을 하겠다는 거지. 그 다음에 이건 녹음할 때 이야기인데, 이제 가상으로 내가 어떤 음을 모노음을 가지고 이렇게 위치시키려면 머리 전달 함수를 구해야 될 거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가상으로 어떤 위치에다가 소리를 재는 그런 머신을 렌더러라 그래요. 지금 돌비 렌더러도 있고, 애플 렌더러도 있고, 삼성 렌더러도 있고, 구글에서 만든 렌더러도 있고, 다 다양하게 렌더러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핵심이 뭐냐면 머리 전달 함수를 측정을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있잖아요. 사람을 여기다 해놓고 각각의 스피커에 다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머리 전달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 나중에 여기서 재면 뿅 날라오는 거 왼쪽 오른쪽이 제일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 그 데이터를 갖고 있다가 모노음을 가지고 여기 나는 걸 하면 나중에 거기서 오는 느낌이 들 거잖아요. 뿅 해가지고 뿅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거야. 나중에 안녕하십니까 이진열입니다. 한 거를 갖다가 뿅 하고 연산을 시켜. 그러면 소리가 여기서 나는 들 거잖아요. 그게 렌더러가 하는 거거든, 바이노럴 렌더러가. 그러면 일단 다 재놔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개인별로 머리 전달하면서 측정을 하면 돼. 근데 절대 움직이면 안 돼. 단 몇 밀리라도 움직이면 안 돼. 이게 되게 골치 아파. 그럼 움직이면 안 되기 때문에 위에다가 있잖아요. 레이저를 쏴가지고 이게 십자가 이거 있죠? 여기다 딱 맞춰야 돼. 1mm 움직이면 왼쪽 1mm, 앞으로 1mm 뭐 이렇게 해가지고 카메라로 가지고 계속 십자가가 딱 가리키는지 레이저 포인트 가리키는지 하면서 이렇게 계속 측정을 하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한테만 나중에 딱 맞겠죠. 그러면 이제 사람 표준머리를 만들어가지고 하면 좀 쉽지. 표준머리로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뿅 쏴주면 앞에 느낌 나올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스피커를 돌려야 되겠죠. 이렇게 식으로 돌리고 위치시키고 해야 되는데 스피커는 고정시켜놓고 턴테이블을 이렇게 돌려야 되겠죠. 그러면 한 바퀴 톡톡톡 돌면 360도에 싹 다 재겠죠. 나중에 또 이제 위로 될 때는 스피커를 이렇게 오기만 위로 다 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머리 전달 함수 셋을 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를 다 갖고 있으면 그걸 갖다가 전달 함수 HRTF 아니면 HRIR이라 그러는데 그걸 갖고 있다가 연산시켜 가지고 이제 어떤 소리 가면 치치치 움직임 이런 움직임 다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렌더러라고 하는 거예요. 바이노럴 렌더러. 이제 돌비 렌더러하고 애플 렌더러하고 차이는 돌비 렌더러는 이게 무향실에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음이 있잖아요. 굉장히 가까이 형성이 돼. 머리에서 이렇게 많이 나가지가 않아. 근데 애플 렌더러는 좀 많이 빼내는 거예요. 아까 빼내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반사음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이제 초기 반사음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가공을 해서 넣어놓기 때문에 나가는 느낌이 많지만 거기 단점이 있다고 그랬지. 아까 이렇게 여기 음장을 넣었다는 얘기잖아요. 음장을 넣으면 음상이 뿌얘지는 거예요.
블러가 생기는 거지. 하지만 나간 느낌이 더 생기는 거야.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머리 전달 함수는 거리 데이터가 없다 그랬죠. 방향 데이터만 있는 거야. 그래서 거리를 주려면 거기다가 이제 바이노럴 잔향을 넣어야 돼. 그게 바이노럴 룩 임펄스 응답이라는 거야. BR-IR이라는 거지. 이렇게 개인별 HRTF를 측정을 해보면 사람마다 키가 다 다르게 생겼잖아요. 저런 식으로. 다르다 보니까 제 보면 이게 다 달라. 근데 이게 이제 골 때리는 거야. 실제로 보면 이게 한 5km 여기서부터 13km 여기가 이제 입체감을 느끼고 고도감을 느끼고 방향을 느끼는 제일 중요한 게 사람마다 다 달라져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평균을 시키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다 맞는 거지. 어떤 사람 여기 있는 사람이 여기 있는 사람이 다 다른데 이걸 평균을 시켜버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이제 표준 더미헤드가 되는 거지. 아까 마네킹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는 거야. 이 길을. 그러면 기 모양이 다 안 맞는 게 되는 거지. 보편적으로 가버리는 거야. 이제 이런 게 어려운 거야. 이게 내 개인에 있어서 중요한 건데. 근데 이게 또 뭐냐고 하면 내가 여기서 헤드폰을 끼고 측정하면 이게 헤드폰을 낄 때 포지셔닝에 따라서 이 위치가 다 바뀌어 버리는 거야. 그래서 헤드폰으로 해가지고 입체감이 잘 생기기가 쉽지가 않아. 다 이렇게 다 뭉개져 버려. 차라리 인이어 걸친다. 인이어는 거의 안 바뀌어 이게. 그러니까 내주는 거 소리 그대로 나오는 거지. 그래서 내가 작업을 하려면 인이어를 하는 게 작업이 좀 더 낫다는 거지. 스테레오 이런 거 작업할 때는 이런 입체감 이런 게 필요 없잖아요. 뭐 앞으로 또 이런 것들을. 그런 거 같은 경우 헤드폰을 해도 돼. 근데 바이노럴로 돼 있는 이런 뭐 애트모스 이런 걸 갖다가 내가 만약에 해가지고 한다고 하면 이거는 이제 상이 약간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깨져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인이어가 좀 더 낫다. 그 이야기를. 그래서 이제 이게 바이노럴 렌더러가 이 가상의 스피커 있잖아요. 내주는 거. 실제로 헤드폰 듣는데. 그러면 HRTF 요게 필요하겠죠, 그쵸? 그치? 이걸 가지고 연산해가지고 센터 채널은 여기 연산해주고 HRTF 레프트는 요걸 가지고 연산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섯 개 동시에 쫙 내주면 이런 게 나오겠지. 그걸 갖다가 7.1.4로 해가지고 12개로 쫙 확대시키면 이것도 나는 거지. 수백 개의 스피커도 가능한 거지. 연산량이 많아질 뿐이지. 채널 정보만 있으면 있잖아요. 다 채널 정보만 있으면 22.2 채널도 되고 뭐 19.4 채널도 되고 다 할 수 있는 거야. 이론적으로. 이게 이제 가상 스피커 배치예요. 바이노럴 렌더러 프로그램도 여러 가지가 있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바이노럴 렌더러가 여러 가지가 있는 이유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HRTF 셋이 다 다른 거야. 내가 HRTF를 넣어줄 수 있어. 내 HRTF를 넣어줄 수 있어. 그 IM 같은 거 아까 그 리퍼에 보면 IM 그 플러그인 있잖아요. 거기다가 혹시 내가 쟀으면 그 소파라는 포맷이 있거든요. 소파 포맷을 HRTF를 조록 넣어놓으면 내 HRTF도 해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그 국제 포맷을 만들어 놨어. HRTF를 어떻게 넣으라고. 어떻게 가공을 해가지고 각도별로 어떻게,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정보 있잖아요. 그때 메타 데이터를 이렇게 넣을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 소파라는 거기에 문법에 맞게끔 넣어주면 이제 읽어내는 거지, 이제 엔진들이. 그거는 정해져 있어요. 제네렉에 보면 그 HRTF를 개인을 만들어서 넣어주는 서비스가 있어요. 최근에 얼마 전에 오픈했거든요. 현재는 그 GLM을 쓰시는 분에게는 공짜인데 향후에는 내년부터는 돈을 받고 하겠다고. 그게 이제 그런 포맷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개인 HRTF를 측정할 수, 예를 들면 아까 카메라 탁탁 찍으면 있잖아요. HRTF이 쫙 만들어지면 소파 포맷에 맞게끔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운로드가 되겠지. 이제 이 가상 스피커 이렇게 헤드 트래커가 되면 내가 돌리면 이 5개가 따라서 돌아가는 거지. 내가 돌린 만큼 이렇게 내가 일로 돌리면 센터가 여기 있던 일로 와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줬으니 그러면 이제 5개가 슝 이렇게 돌아가지고 앞으로 오는 거지. 그게 헤드 트래커가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근거리 원거리 HRTF인데 이게 HRTF라는 것들이 멀리서 이렇게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실제로는 요거에 관련된 IID, ITT 정보밖에 없는 거잖아요. 양기 시간 장애 크기차. 그렇죠. 이게 파필드에서 평면파로 올 때 가능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면파고 1m도 평면파, 2m 평면파, 3m도 평면파잖아. 근데 이걸 가지고는 거리를 줄 수가 없어. 이렇게 방향만 있는 거지. 그게 이제 원거리 HRTF라는 거. 파필드 근거리 있을 때면 여기서 있잖아. 이게 이렇게 봐. 저것도 1m 이전에서 있잖아. 이렇게 하고 이거는 위치마다 다 달라. 70cm에서 이렇게 비교돼 보고 있잖아요. 3cm에서 재보고 10cm에서 비교돼 보면 양기 시간 장기 크기차가 다 달라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건 네가 골치 아파. 다 잡아야 돼. 셋을 무조건 많이 돼야 돼.
그렇게 돼야 가까이 있는 표현이 되는 거지. 근데 이걸 한 방에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냥 녹음을 해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ASMR 같은 거, 아예 녹음하면 여기는 느낌이 생기잖아요. 그거는 그냥 아예 그 자체가 들어가 버리니까. 근데 이런 걸 하면 잘 안 돼. 왜냐면 머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IID 있는 것들이 잘 안 들어가. 이거는 이제 ITD 효과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별로인데, 이제 이런 걸 해가지고 하면 되겠지. 근데 비싸니까 안 사는 거지. ASMR 하는 애들이. 그러니까 키 이렇게 후벼주고, 이런 것만 이제 쓰는 거지, 이제. 표준 HRTF로 질 때 거리는 얼마예요? 파필드에서요. 파필드라고 하면 보통 2m. 2m. 근데 그 2m랑 1m랑 똑같아요. 그 다 파필드니까. 이제 저주파수까지 보면 2m 가는 게 맞고 20Hz까지 다 보이는데 보통 2m 있어요. 이것도 거의 이제 2m 정도 수준에서 된다고 보시면 돼요. 2m. 아까 저번에 이야기했지만 이게 사실 2m라고 하지만 여기서 오는 거 다 똑같거든. 여기서부터 이게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달라지는 게 IID, ITD가 파필드만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나중에 요 HRTP 가지고 거리를 표현한다고 하면 한 요 정도 나가고 많이 나갈까? 잘 안 나가는, 원래는 이 정도 나가줘야 되는데 잘 안 나가는 거지. 그러면 이제 아까 이제 바이노랄 잔향을 가지고 넣어주면 바이노랄 잔향에서 잔향성을 많이 넣어주면 좀 머리 이렇게 생기는 거지. 아까 애플이 이제 그런 걸 해서 좀 더 빼줬다는 거지. 근데 이것도 내 HRTF랑 맞아야 이제 되는데 그런 점에 약간 문제가 있는 거지. 패닝로예요. 패닝로가 사실은 다라 그랬죠. 말씀드렸어, 패닝로. 패닝로의 뜻은 스피커가 없는 가상의 위치에 소리를 내주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왜 그쪽에 잡히는지는 몰라. 사람 뇌에서 일어나는 과정인데 사람이 여러 가지 실험에 의해서 청각 실험에 대해서 나오는 것들을 이제 수학적으로 수학화 시켜 가지고 만든 게 그냥 패닝로 해가지고 우리가 쓰는 패닝이 다크 패닝. 이걸 패닝로로 이해를 하려면 이 과정을 알아야 돼. 합선 정의가 뭔지, 선행음 효과가 뭔지, 에코가 뭔지를 알아야 돼. 이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이 양쪽 스피커가 있어. 스피커가 있는데 좀더 80도니까 조금 먼 거리고 좀 60도가 돼야 되는데. 처음에 이제 0이다 그러면 똑같은 시간이었을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0ms 똑같을 때는 가운데 딱 왔겠죠. 그렇죠? 여기 잡혔다고? 그래서 내가 이제 이게 한 0.1ms 가니까 조금 이제 온 거야, 이렇게. 그렇죠? 0.2ms 가니까 이렇게 오고 0.3, 0.4, 0.5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다가 한 1ms까지 가면 이쪽에 이제 다 가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ms, 4ms, 3ms, 아무리 해봐도 자꾸 계속 여기 있는 거야.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 그러면 1ms 요 정도까지는 그쵸? 이 두 개가 이제 합산이 돼 가지고 있잖아요. 합산 정의가 생기는 거야. 이게 서밍 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그래요. 이 두 개의 스피커가 합해져서 가상의 음원을 이 사이에 어딘가에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이걸 갖다가 합산 정의라고 그래요. 1ms 이내요. 왜 1ms? 사람 귀가 17cm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데 1ms 이후가 돼버리면 먼지 온 쪽으로 다 가버리는 거야. 이게 이 스피커가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있으나 많아요. 분명 여기도 소리 나고 있는데 두 개 똑같은 크기로 있잖아요. 지금 크기는 똑같은 거예요. 시간 맞추라는 건데 여기서 예를 들어 80dB 나오고 80dB 나오는데 여기가 1ms 뒤에 나오면 빨리 나오면 빨리 나오는 쪽으로 다 간다 버리는 거지. 빨리 나오는 걸 해야 말이 되겠다, 그렇죠? 이쪽을 다 가버리는 거지. 이 80dB인데 1ms 뒤에 나오는 걸 아무 역할을 못 하는 거지. 이게 언제까지냐 그러면 한 50ms 정도까지는 있잖아. 아무 역할을 못 하는 거야. 그러다가 50ms가 지나면 두 개가 따로따로 느껴져 있는. 근데 그게 에코가 되는 거지. 그래서 1ms에서 50ms 요 구간을 먼저 오는 스피커 쪽으로 다 치우쳐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걸 선행음 효과라고 그래요. 선행하는 효과. 쪽으로 소리가 다 치우쳐 버린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게 되게 신기한 거예요. 지금 진짜 신기한 거 이게. 왜 이렇게 되지? 그건 모르지. 근데 이렇게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왜 이런 효과가 생겼을까? 왜 처음에는 이 두 개가 다 영향을 미치다가 어느 순간인가는 이쪽에 다 영향을 미치다가 나중에는 따로따로 영향을 미치고 이게 이제 구분이 되는 거지.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단지 이거 생각 안 했을 뿐이지. 사람의 뇌가 프로세싱하는 게 저 존에서 뭔가 특별한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요? 저 존이라면 무슨 존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1ms에서 50ms라면 그게 이게 제 썰이에요.
제슨이야 맞을 거야.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동굴. 우리는 항상 원시 사회나 사바나로 들어가 보면 알 수가 있어. 동굴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살고 있다는 게 여기 이렇게 살고 있어. 동굴이니까 막 희한하게 생겼겠지. 옛날에는 동굴밖에 안 들었으니까 모닥불 피워놓고 막 우가 하면서 살고 있었어. 호랑이가 나타났어 여기에. 이렇게 생겼겠죠. 호랑이가 나타나면 방해 하나 되겠다. 밤에 자고 있는데 어르르가 나타났어. 그러면 이 소리의 크기로만 본다고 하면 이쪽이 오니까 크기가 생각났지만 이게 이렇게 포커싱이 돼가 이쪽에 크게 올 수도 있다고. 그렇잖아요. 포커싱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고 이거 대등 이거 대등 딱 돼가지고 와 그럼 사람들이 와 여기서 오나봐 일로 도망가면 큰일 다 잡아먹겠지. 그쵸? 이게 우리가 생존을 하려면 크기보다는 시간적으로 먼저 오는 게 당연히 호랑이가 있는 쪽일 거잖아. 너무 크기에 의존했다 보니까 그렇게 크기에 의존해가지고 했던 거 다 죽고 없어. 호랑이한테 먹히고 그 조상은. 그러니까 이제 시간적으로 먼저 오는 쪽을 이렇게 오니까 우리 이리로 도망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만 살아남았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프리필드라고 한다고 하면 당연히 음원이 있는 쪽에서 소리도 크게 오고 시간도 빨리 되는 거는 마찬가지인데 이 잔향 공간이 돼버리면 이게 포커싱이 되고 어느 수반에 어느 방에 막 돼가지고 커지는 경우가 허다하게 생겨요. 특히 동굴에서는 특히 더 그래. 우리가 동굴 가까이 예를 들면 이렇게 있었다고 볼게요. 그럼 여기 포커싱이 되가 여기 엄청 이 소리가 이쪽으로 온다고 느낄 거잖아. 그쵸? 이쪽으로 오니까 일로 도망간다고 그러면 도망갈 데가 어디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그런데 이게 이제 너무 많이 차이가 나버리면 이게 말도 안 되게 이제 느끼는 게 처음에는 이렇게 50ms 이제 이렇게 됐다가 근데 이것도 50하고 80ms 두 가지 룰이 있어요. 스피치처럼 이게 트랜전트가 큰 건 50ms고 쭉 긴 악기장이면 80ms예요. 요거 때문에 콘서트를 지을 때 뭐 D802니 C502니 하는 게 50ms 이내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콘솔일 때는 이 스레시홀드 있잖아요. 선행음 효과가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 왜냐? 보세요. 어느 특정 방향에 있는 소리를 갖다가 증가시키는 역할을 음원을 크게 해줄 거잖아요. 이 사례. 그러면 내가 50ms 이내 여러 가지 반사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을 거잖아. 그거는 어떻게 돼? 소리 방향을 올 때는 한 곳으로만 가리키는 거잖아. 그러면 그 소리가 크게 듣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그래서 초기 반사음을 많이 넣어주는 게 좋은 거지. 50ms 이내에. 그러면 어떤 그 음원 있잖아요. 소리를 분명히 저기서 나는데 그 소리가 크게 들리는 거야. 그게 좋은 거지. 우리가 예를 들면 옛날에 확성 장치가 없을 때 왜 음악 공연을 한 거는 실내에서 한 거는 소리 크게 들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뭐 중국난방으로 들리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이 다 저쪽에서 나는 그 소리 다 더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그거 얼마나 좋아. 커지니까. 그래서 이제 특히 20ms 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안 되면 50ms 이내에다 더해주면 이 소리가 굉장히 커진다는 거지. 그 방향이 바뀌는 게 아니고. 그게 바로 선행음 효과인 거야. 선행음 효과는 건축 음향에서는 진짜 좋은 거지. 이제 에코로 가면 이제 끝장나는 거고. 다우. 친해는 응곡 초등학 이렇게 되는 거는 안 좋은 건데 하나로 들리는데 소리 크게 들리는 거야. 그럼 확성기처럼 들리는 거지. 이거 엄청난 거지. 근데 지금 이거는 이제 콘서트 효과 쓰는 거고 요 앞에 있잖아 1ms인데 이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패닝인 거야. 이 두 개 가지고 우리는 지금 여기 소리 지금 나는 거 우리는 지금 원하는 거 아니잖아. 우리는 이쯤에 어디선가 나는 소리를 지금 해주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패닝을 거는 거잖아. 그럼 1ms 이내의 이야기라고 지금. 무슨 알겠어요? 근데 아까 이제 MB소닉으로 가보자고. 이 스피커 이렇게 있으면 1초에 소리가 340m 날라가. 1ms라는 말은 그러면 얼마 거리가 나오겠죠. 그러면 1ms가 나누면 내가 아무리 이쪽에 크더라도 먼저 오는 쪽으로 치우쳐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연장이 커버리면 스피커 있는 쪽에 앉는 사람은 그쪽에서 먼저 시간적으로 먼저 들어와 버리잖아요. 아무리 쪽 소리가 크더라도 1ms가 먼저 들어와 버리면 이게 아무 영향을 안 하는 거지. 이쪽으로 다가버리니까 아까처럼 반사음이 먼저 들리는 효과처럼 생기니까 골치 아픈 일이 생긴다. 이 상황을 잘 이해를 잘해야 돼. 이 상황. 이 그림 참 제가 정리한 건데 참 잘 아름답지 않아요? 이거 이해 잘해야 돼 이거. 여기서 패닝 이야기가 다 나오고 여기서 콘서트홀 이야기가 다 나온 거예요 지금. 콘서트홀 이야기가. 요걸 이해를 못하면
공간계 이펙터, 패닝 하나도 이해가 안 간다라는 거야. 우리가 옛날에 뭐 C50T80을 정했잖아, 그렇지? 이거 왜 이게 요거 때문에 정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 이유는 별로 음성 명료도에 그 나쁘게 만든 80ms 50ms 이후 음성 명료를 떨어뜨리는 거거든. 왜 떨어뜨리겠어? 두 개로 들리니까. 그 이전 거 들어오면 딱 하나로 듣기시거든요. 그러면 소리가 커지게 해가지고 음성이 더 명료하게 잘 들리는 거고, 콘서트 같은 경우는 악기 소리가 더 뚜렷하게 잘 들리는 걸로 가는데 80ms 이내 들어오는 거, 뒤에 들어가는 것들은 너저분하게 들어가는 거지. 왜 막 두 개씩 세 개씩 막 찢어서 들리니까. 그 전에 하나로 들리다가. 그래서 그러면 50ms 아니면 80ms 이내 들어오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은 결국은 무대 주변에서 첫 번째 반사가 좀 짧은 시간에 만드는 좋을 거잖아요. 그래서 무대 주변에 이렇게 확산창을 많이 다는 거예요. 위도 달고 옆도 달고. 옆에 다는 것들은 이제 옆 반사편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냥 하늘로 날아가는 것도 다 없어져 버리잖아. 그걸 하려고 하늘로 해서 반사되는 걸 하기 위해서 클라우드를 막 다는 거지. 그럼 반사시켜가지고 얘가요? 클라우드 높게 달면 관찰 꽝인 거지. 이 벗어나 버리면 더 더러운 거예요. 그렇다고 너무 또 낮게 달아버리면 좀 답답해 보이잖아. 그래서 이게 임펄스 응답을 딱 해가지고 싹 들어오는 거 봐가지고 이게 몇 밀리세컨드 이내 들어오는지 이걸 보면서 이 해석이 돼야 돼.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 이제 크기 패닝을 하는 거야. 이게 이제 요 사이에 있잖아요. 이 사이에 일단 크기로 가지고 있잖아요. 앰플리튜드 패닝인 거죠. V밥이니까 앰플리튜드 패닝. 근데 이거는 아까 이제 게임만 가지고 하는 거야. 소위 말해서 벡터 방향이 같은 거지.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인텐시티 패닝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인텐시티 패닝은 이제 3dB 커지는 룰이에요. 근데 우리가 주로 많이 쓰는 것들은 이제 앰플리튜드 패닝 방법을 많이 쓰는 거지. 사실 이거는 고음악기하고는 안 맞아. 둘 중에서 하나만 쓰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하려면 저역에서는 앰플리튜드 패닝을 가고 고역에서는 인텐시티 패닝. 그래서 V밥이 있고 Vbip이 있어. 벡터 베이스드 인텐시티 패닝이 있고 벡터 베이스드 앰플리튜드 패닝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서 그걸 섞어서 쓰는 게 플럭스에서 있잖아요. 스페드잖아. 스페드 그렇게 돼 있어.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주파수를 갖다가 200에서 나누던가 나눠가지고 저역에서는 V밥, 고역에서는 Vbip 이렇게 쓰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만약에 이렇게 한다고 하면 여기 저기 시킨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요거하고 있잖아요. 개인을 적절하게 섞으면 가르칠 거잖아. 이게 다 말짱 꽝이라는 거 이게 지금 위로 가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안 된다라는 거지 이게. 그리고 사람이 어떤 방향을 쳐다보면 또 다 달라져요. 근데 얘는 그런 게 없어. 사람이 어디를 방향 보다는 개념이 없어. 내가 저번에 이야기했지만 사람이 측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그런 거 없어. 그냥 이게 세 개 사이에 그냥 나눠먹기야. 개인 나눠먹기 가지고 하는 게 이게 옆에 있던 사람이 이걸 쳐도 그런 관심이 없어. 그런 것까지는 들어가는 패닝론은 없어요. 지금. 일단 이게 이제 2D하고 2D를 가지고 3D를 확대시키고 있죠. 2D는 좌우만 있다고 요 두 개. L1하고 L2만 있으면 2D인데 3차원까지 하면 3D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수학적으로는 뭐가 엄청 쉽잖아. 그렇죠? 내가 얘기하고 싶다 그러면 요거하고 그냥 요거 사이 거리만 이렇게 해가지고 개인을 넣어주면 되겠는데 뭐 이런 식으로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그건 단순 논리인 거지. 지금 다 이렇게 돼요. 모든 패닝으로 이렇다고 3차원 패닝으로. 이게 맞나? 다 이렇게 써.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걸 내가 오늘 이야기하는 거야. 고도는 전혀 다르다. 그래서 V밥 같은 경우는 뭐 2D, 3D 알고리즘이 다 있지만 그리고 정치자 위치에서 스피커는 보통 같은 거리에 있다는 가정하에서 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보면 이게 휘어진 거 이제 반구 형태로 이렇게 설치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V밥 알고리즘을 넣으려면 스피커가 나랑 같은 거리에 있어야 돼. 그래서 이제 그룹 스피커를 배치하는 게 불편하다고. 이제 각형을 해버리면 스피커 위치가 달라져 버리면 우리가 시간에 굉장히 민감하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패닝 알고리즘이 완전히 달라져. 엄청 골치 아파져요, 그러면. M랩이라는 거 뭐냐고 하면 내가 얘기를 안 썼는데 M랩이라는 게 멀티 디렉션이에요. 이게 아까 이제 코릴레이션과 관련이 있어. 이게 지금 여기 보면 하나씩 이렇게 가니까 딱 여기 위치에 온데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음을 있잖아요. 색의 음을 약간 페이즈를 갖다가 이렇게 있잖아. 디코레이션 프로그램을 돌리면 이게 그 파형이 뭐 약간 변형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건 일로 쳐다보고 어떤 건 일로 쳐다보고 일처럼 막 그냥 랜덤하게 쳐다볼 거야. 그러면 이미지가 이렇게 커져 버린다고. 그래서 이거는 그 사이에 보이는 음상 크기를 조절하는 거예요. MDEP이라는 게 멀티 디렉션 앰플리튜드 패닝을 해가지고 이거는 디코렐레이터 돌려주면 돼요. 아까 이 MDEP 이게 이제 그런 이야기고 WFS 아까 이야기했죠. 1988년도에 북카운트에서 만들어진 건데 지금 이제 공연장 이머시브 사운드에 쓰이고 있고 많은 수의 스피커가 요구가 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이런 거리감을 느끼는 부분에서는 WFS가 많이 쓰인다. 그렇죠? 근데 이제 특히 이제 저주파수 같은 경우는 스피커 띄엄띄엄 있더라도 파장이 기니까 좀 쓰이는 게 있는데 그래서 지금 엘리사라든지는 많은 아이오소누라 이런 프로그램들이 실제로 보면 트릭을 어떻게 썼냐고 하면 실제는 일은 모르겠어. 책에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나도 그건 100%는 몰라요. 난 책 보고 하는 이야기니까 저주파수에서는 WFS로 해주고 패닝을 고주파수에서는 그냥 페어와이즈로 해가지고 있잖아요. V맵으로 한다고 그러더라고. 아까 V맵 있잖아요. 그죠? 그 V맵을 한다는 말은 그 주변에 있는 스피커만 튼다라는 경우겠지. 그런 말하면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 고주파수에서는 뎁스 정보가 아예 없다라는 거예요. 스피커 그것만 그런데 어떻게 깊이감을 어떻게 있겠어. 그렇게 지금 패닝을 하고 있대요. 좀 더 똑똑한 패닝 방법들은 구현된 게 없나요? 현재로서는 그게 제일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저주파수는 WFS, 고주파수는 V맵이 그래서 처음에도 이제 그 플럭스 있잖아요. 플럭스는 이제 처음부터 WFS를 하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V맵을 해봤겠지. 그렇게 하니까 좀 재미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 스펠 레볼루션이 좀 약간 좀 퀄리티 좀 떨어져요. 패닝에서는. 근데 이제 뭐 엘리사나 아이소는 역사가 되게 깊잖아. 20년 가까이 됐다는 지금 만들어진 지. 쭉 해보니까 그렇게까지 안 되겠거든. 공연해보니까 영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트릭을 쓴 거지. 그래서 고주파수는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렇게 페어 와이즈로까지 하면 저주파수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현재 그렇게 쓰고 저번에 그때 엘리사 LAP로 왔을 때 그 잠실 체조 경기장에 사람들이 뎁스하고 다 느껴졌더라고 그러더라고. 물론 그게 뭐 실제로 그렇게 돼서 그런지 뭐 공연장에 가서 헷가닥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어느 자리에 앉더라도 그런 느낌을 엘리사를 통해서 굉장히 좋았다. 극찬을 했. 칭찬 일생이었죠. 왜냐 그러면 정말 그 우리나라의 그 에이전트인 서울음향에서도 지금까지 그만큼 많은 물량을 투여한 적도 없고 LAP에서도 그 진짜 최고의 선수들이 왔고 엘리사에서도 직접 엔지니어가 다 와가지고 진짜 합작이 했었잖아요. 내가 물량 충분히 다 넣을 테니까 네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렇게 해가지고 한 게 그 공연이었는데 그게 실제로 사람들이 이제 다 너무너무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공연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이거. 완전히 카테고리가 다른 카테고리처럼 해가지고 그때 이제 엘리사가 이제 그 투어링 장면에서는 완전히 그냥 빵 터진 거지. 이게 목적이 좀 많이 달라요. 아스트로 그 다음에 엘리사 AFC 에어쿠스틱스 제품 이게 다른 건 제품도 많잖아요. 그죠? 메이어코도 있고 막 다르잖아요. 다 좀 종류 좀 다르거든. 근데 공연장 투어용 같은 경우에 엘리사가 이제 약간 독보적이. 그 다음에 이제 뮤지컬 쪽이 전용 이런 시스템이 있고. 왜냐하면 한 번 딱 설치해가지고 어떤 공간감을 잘 살리고 또 어떤 음향 가변이라든지 잔향 가변까지 들어가는 건 좀 다른 거잖아요. 그런 것도 특화된 제품이 있고 이거는 투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빨리 설치하고 있잖아요. 그 이제 우리 음악 공연에 맞게끔 특화시켜야 될 거잖아요. 이 라이너레이가 설치하기 쉽고 그게 패닝이 쉽게 하는 이런 그런 특화된 부분이 있는 거지. 그런 것들은 엘리사가 좀 원래 그쪽 용어를 아예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더라고. 그 다음에 이소영 교수님한테 물어보세요. 자, 이게 패닝 방법인데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 유학권이에요. 스테레오야. 이거 60도라고 그랬잖아. 그래도 겨우 이렇게 움직이면 축축축축축 이렇게 하면 움직여요. 그런데 이것도 가운데 오면 약간 떠. 이해하세요? 이 더 벌어져 버리면 있잖아요. 완전히 이렇게 떠. 아까 글쎄 벌어져서 위에 뜬다 그랬죠. 그게 홀 인더 미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떠요.
그래서 이게 60도 이상은 절대 넘어서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웬만하면. 그 이야기 거기 있는 거고. 그럼 더 작아지면 더 정확히 안 뜨고. 더 좁았다. 60도가 아니고 40도였다. 그러면 더 정확하니까 그때 무대가 너무 작지. 그러니까 이제 재미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이제 60도가 할 수 있는 한계치라는 그 이야기고. 그런데 이거를 사람은 앞을 쳐다보고 있는데 옆으로 가면 있잖아요. 이게 안 와, 이렇게. 스피커 여기 있으면서 있잖아요. 여기 음성 저기 나오면 이게 자체가 안 돼, 이거는. 양기 시간이 큰 인자가 없기 때문에. 이 스피커 두 개를 가지고 여기는 절대 표현해 줄 수가 없어. 이 칙칙칙칙 갈 것까지 천만의 말씀. 여기 머물고 있다 어느 순간에 여기로 가버려요. 이건 위에 뜨는 것도 없어, 별로. 그냥 칙칙칙칙칙 이렇게. 근데 나는 학생들한테 이거 꼭 해보라고 해요. 이거 되게 쉽거든? 근데 그때 이거 돌려놓고 나서 한번 해보면 되는 거죠. 흔들리자가지고. 밍밍 돌면 들으면 마지막은 D예요. D는 더 웃긴 거는 위로 확 올라가, 이렇게. 칙칙칙칙 이렇게 가. 다른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 나는 펜을 가지고 샥 돌렸지. 웬걸? 앞에는 잘 가. 칙칙칙칙 하다가 칙칙칙칙 이렇게 가는 거지. 내가 의도되는 거 안 가. 왜? 귀가 두 개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 귀가 이렇게 있고 뭐 이렇게 있다 그러면 달라지겠지. 귀 두 개 센서 가지고는 그럼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 조물적 인간을 만들 때 앞에만 잘 봐야 돼. 앞에만. 그럼 뒤로 어떻게 하냐? 뒤로 돌아보면 되지? 그럼 그쪽이 앞이 될 거잖아. 그러니까 영화에서 보면 땅 이렇게 맞추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여기 있는 거 어떻게 맞췄는데 땅 맞추고 이런 거 안 돼. 이렇게 맞추는 거는 좀 말은 되지. 이게 되게 어려운 거야, 이게. 물리적으로 안 되는 데를 우리가 너무 뭐 고생하면서 사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물리적으로 구현이 안 되는데 다들 그걸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거죠. 근데 이걸 아는 게 왜 중요하냐고 하면 왜 극장에 가보면 측면 스피커하고 뒤에 스피커 이렇게 많이 배치된 이유가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 가상으로 못 만들기 때문에 직접 스피커로 막 때려 박아 있는. 그래서 극장에 가보면 옆에 뒤에 쫙 다 있는 거예요. 가상으로 안 되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이 두 개 가지고 여기다가 가상으로 맺히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다 직접 스피커 있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내가. 이게 좀 있으면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 또 나오는데 그건 좀 이따 이야기를 하고. 이게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이룰대를 해가지고 이룰 할 때는 들어가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룰 돼가지고 이렇게 가상 음상을 다 지금 패닝이니까 가상을 해야지 무슨 일만 생기냐? 음색만 이렇게 연락이 바뀌는 거야. 소리도 미치지 않고. 왜? 실제 정면 같은 경우도 실제로는 여기 스피커 소리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서 나는 HR 테이프 하고 있잖아요. 이 두 개 HR 테이프를 더해서 해보면 이게 전면이거든. 여기 음성이 이렇게 바뀌어. 그래서 헛개비 있는 요상이 자꾸 뜨는 이유가 여기를 뜨고 하고 있는 이유가 실제로는 스피커 소리가 너무 다른 거예요. 이게. 왜냐면 실제 소리가 여기서 나니까 사람이 헷갈하게 해가지고 1ms 이내 오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 거기 있는 거하고 음색 자체가 다른 거예요. 음색이 다르니까 자꾸 위로 뜨는 이런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그거에 반해서 이제 이 전면은 이런데 전면은 특히 보니까 2kg 요 부분이 10의 영승 1kg 2kg 여기 부분에서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말로 무슨 말인지 내가 이 효과를 알면 2kg 저 부분이 이렇게 크지는 조금 좀 줄여주면 있잖아요. 뜨는 게 약간 줄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패닝만 딱 걸 게 아니고 보컬을 그냥 패닝 그냥 12시 방향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다 EQ에 있다 했잖아요. 파라미터 EQ 가지고 2kHz 맞춘 다음에 좀 조절해주면 좀 이렇게 음이 좀 가라앉아가지고 딱 맺히는 효과가 생긴다는 게 그런 걸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런 거 모르면 이게 정말 엔지니어가 아니지. 근데 이거는 물리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HRTP가 설명을 다 해줘. 이거 보면 될 거잖아요. 이거 보면 이 상황만 이 상황만 HRTP가 다 해준다는 거지. 이게 제 박사학위 논문에 넣었던 내용이야. 이게 좀 20년 전에 20년 됐다. 20년 전이다. 그러고 이렇게 넣어놓은 거야. 근데 측면이다. 측면은 음도 맺히지도 않은 게 엄청나게 여기 음색 왜곡만 생겨주는 거겠죠. 이게 몇 킬로? 1, 2, 3, 4, 5, 6kg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엄청 크게 생겨져. 그러니까 소리는 안 가는데 음색만 계속 이렇게 두 군데서 나면서 내 음색만 다 까먹고 있는 거야. 전면은 그래도 차이가 적죠. 이거는 8dB 수준, 얘는 4, 5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별로 크진 않은데. 후면 뒤로 위에 많이 뜬다라는 게 이제 이거는 보면
뭐 1kg 부근, 뭐 1.8kg 부근, 뭐 한 5kg 부근, 특히 고주파들이 꺼지고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것들이 실제 스피커가 너무 많이 다른 거 느낌하고. 이런 것들이 다르니까 이제 위로 슝슝슝 뜨는 거지. 주파수 되겠다. 그냥 음색이 생기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구변 같은 경우는 이런 효과 때문에 위로 뜨는 효과가 생기고, 측면 같은 경우는 아예 잡히지도 않으면서 음색만 계속 까먹고 있고, 이게 나오는 스피커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앞에하고는 그래서 조금 덜하고. 그러면 이게 사람이 귀가 두 개 있고 앞으로 있을 때는 이거 함부로 패닝을 걸어주면 안 되겠네 이런 게 그런 거야. 기타 여러 가지 패닝이 있어. 아까 듀얼 밴드 패닝이 있다고 그랬죠. 700Hz 이하는 V배, 700Hz 이상은 V빗. 이게 뭐라 그랬어 아까 6dB, 3dB 그 룰 때문에 생기는 이게 이야기라고. 그러면 레이어 베이스드 앰플리튜드 패닝이 있어요. 이게 미들 레이어, 하이 레이어, 로 레이어 있잖아. 그게 따라서 소리가 위아래로 갈 때 같은 경우에는 크로스페이드를 사용하고 일로 갈 때는 또 다르게 사용하고 이런 것들이 막 있어요. 디스턴스 베이스드 앵글러 패닝 이거는 이제 스피커 거리가 좀 다를 때 원거리 아니고 있잖아요. 벽에 배치하면 좀 멀 거잖아요. 코너가는. 그러면 디스턴스 가면 그 이제 복잡한 패닝이겠죠. 그 시간차 그게 대한 부분도 고려해 준 패닝이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그 스펙 같은 거는 이제 저시장 같은 경우는 벽에 쭉 있으면 내가 전체적 거리가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야지? 스피커하고 내 사이 거리가 너무너무 다른데. 신경 되게 생각 많이 해봐야 돼요. 그리고 또 한 사람만 있다고 하면 다행인데 이게 떼거지를 있는데 너무 넓은 거야 이 존이. 그러면 이거 진짜 골치 아파요. 어떻게 표현해줘야 될지를. 그때 제일 좋은 방법이 뭐겠어? 하나만 들어주는 거야. 하나만. 그냥 둘 사이는 스피커를 좀 많이 달아주고 그 사이는 아예 안 쓴다라는 거지. 한 개씩 틀어주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다 거기다가 느낀다 그랬잖아. 패닝을 안 걸어주고 실제 물리는 스피커 하나만 들어주는 개념으로 가는 거야. 많이 달아주면 그게 가능하거든요. 씩 돌면 오노 쭉 갈 거잖아요. 그게 일인 거지. 그거는 수백 명의 사람들 들어서 다 그렇게 느끼니까. 근데 그 사이에 내가 뭔가를 주겠다. 아니면 더 멀리 보내거나 또 앞에 뭐 소리를 갖다 해주겠다. 그렇게 돼버리면 똥이 될 수 있는 게 많은 거예요. 그런 특정한 사람한테만 이제 있는데 그게 이제 쉽지가 않지. 그래서 내가 공연장이다 그러면 그냥 온오프 개념이 최고야. 그 다음에 다른 스피커들은 뭘 하느냐? 그냥 음장감 있잖아요. 이런 것만 상대해주고 실제로 포지셔닝 있잖아. 오브젝트 가지고 포지셔닝 해주는 것들은 그냥 온오프. 실제로 영상은 여기 있지만 나는 이것만 켜줘. 여기로 가고 아니면 더 해주고 싶어. 스피커 더 달면 되는 거지 이제. 좀 브리즈 스피커라도 좀 많이 달아. 이제 일단 많이 다는 수밖에 없어. 그 다음에 뭐 K 니어리스트 네이버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뭐냐 그러면 NM 파라미터를 조절해가지고 있잖아요. 값을 이렇게 해주면 그쪽 스피커만 켜지고 이렇게 해주면 다 켜지는 방식 있잖아요. 아까 앰비소닉으로 갈래, 페어와이즈로 갈래 이런 것들 다 조절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패닝 방법론이 그 스펫 레볼루션 보면 한 20가지 정도가 있어요. 되게 많아. 현재까지 나와 있는 이론이. 근데 그걸 다 알아야 돼.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게 다 의미가 있는 것들이거든. 내가 그런 걸 모르면 이제 그 만찬 꽝이 되는 거지. 그럼 미치다고 그거 넣어놨겠어요. 그거 필요가 없으니까 넣어놨을 거잖아. 어릴 때 써라고 넣어놨을 거잖아. 아무 쓸데기 없는 거 왜 넣어놨겠어요? 당연히 안 쓰지. 근데 그걸 잘 알고 쓰는 게 중요해. 그리고 알고 내가 들어보고. 근데 내가 이상적인 스위스 파트만 말고 다른 데서도 한번 들어보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지. 그 다음에 더 어려운 게 뭐냐고 하면, 이제 실제로 이제 제가 이런 것들 하는데 많이 가봤거든요. 내가 기술이 자문해주는 회사에서 이런 것들 하고 있기 때문에. 제일 큰 문제는 그 공간이 데드해야 되는데, 반사음이 너무 많고, 룸모드가 너무 많으면 이거 발전 꽝이야. 근데 이게 반사음 없게 하는 게 쉽지가 않아. 왜 그런 줄 알아요? 벽에다가 영상을 비춰야 되거든. 후보지를 달 수가 없어. 바다도 영상 비춰. 그러면 전부 다 그냥 다 반사돼야. 그 다음에 저녁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간단치가 않아요. 그게 생각보다. 그럼 다 올리잖아요. 딱 하면 막, 야! 막 이렇게 올리면 그 답 없어. 완전히 다 샐러드가 돼요. 막 이렇게 막. 그냥 뒤죽박죽 범벅이 돼. 소리가. 그러면 어떻게 그게 이제 흡음을 해주냐. 당연히 타공 패널 같은 개념이 필요하겠지. 영상은 비춰지되 음향은 투가 되는 뭔가 물질을 이용을 해가지고 흡음을 다 시켜줘야 되는 거야. 그런
그게 어려운 게 되게 많아요. 실제로 보면 그런 어려움이. 그리고 대부분 저런 공연이나 이런 거를 설치하시는 데를 보면 음량이 우선이 아니라 시각적인 그 만족도가 더 우선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일단 만들어 놓고 음량을 만들으라고 하니까 그게 더 어려운 거죠. 항상 음향은 맨 뒤에 가가지고 지옥에서 우리는 이제 건져내는 게 우리 뭐 이제 그게 우리 임무가 많지. 처음부터 들어가는 경우는 별로 없어. 그 다음에 또 뭐가 문제냐? 두 번째, 아까 반사 문제도 두 번째 룸모드가 문제야. 이게 이제 여기서 패닝이 모든 패닝의 기본은 뭐냐고 하면 기본적인 세팅 사항에서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지점까지의 스피커 특성하고 개인이 보정이 됐다는 가정하에서 하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스피커 감도가 다른 걸 패닝로가 어떻게 아냐고 그거를 룸모드 걸리가 더 쑥 솟아 있는 걸 어떻게 아냐고. 그 위치마다 다 다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룸모드가 일단 있으면 안 되고 스피커 개인이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공간 평균 해가지고 다 캘리브레이션 돼 있는 상황에서 돼야 되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해. 근데 그거 잘 못하는 사람 되게 많아. 그거 잘해야 돼 그게 안 되면 다 깨져버려. 기계는 그게 모르잖아. 저 앰프하고 스피커의 상황은. 그게 다 똑같이 돼 있나 가정해서 해야 되는데 그거 되게 잘해야 돼요. 이해가요? 그 두 가지만 되면 그래도 이 펜 알고리즘을 만든 사람이 얻은 대로 약간 갈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아까 양의 상관도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스피커가 레프트 라이트가 있는데 이거는 스피커 개념이 이건 헤드폰 개념이에요. 개념인데 이 두 개가 지금 똑같은 시간을 내주는 거야.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칙 소리를 내줘서 칙 소리를 그래서 두 개 해가지고 하나를 레프트 패닝 라이트 패닝에 딱 틀어주잖아요. 그럼 가운데 딱 맺히죠. 그치? 하드한 센터가 딱 맺힌다고. 이게 이제 100% 코릴레이션이야. 두 개가 똑같을 때 100% 코릴레이션의 말은 코릴레이션이라는 것들은 있잖아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있는 값이에요. 마이너스 1, 0, 1 요 사이 값이야. 1이라는 말은 요거 두 개가 파형도 똑같고 크기 모든 게 똑같은 상태를 1이라 그래. 마이너스 1은 뭐냐? 똑같은데 극성이 뒤집은 상태예요. 소리가 없어져 버려. 마이너스 1이 돼버리면. 0은 뭐냐? 무상관 관계야. 그러면 마이너스 0.5는 뭐냐? 위상이 뒤집히고 무상관으로 가 있는 거야. 안 좋은 거지. 마이너스라는 건 무조건 안 가고 0하고 1 사이가 제일 좋은데 실제로는 뭐 0.4나 0.5가 제일 좋겠죠. 나중에 코릴레이션 메타를 보는데 마이너스로 가 있다 그러면 뭔가 잘못된 거지. 한쪽에 극성을 뒤집어줘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제 그런데 이제 이게 0으로 간다. 그러면 스피커가 이게 칙칙하게 두 개 가던 게 있잖아요. 여기 직접 가던 게 무상관으로 가면 두 개 소리가 찢어져 버려 이렇게. 비 오는 소리다 그러면 비 오는 소리가 이게 지금 센터에 났다가 이럴 때는 0으로 가버리면 양쪽 스피커에도 또 누둑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내가 어떤 약간 여기 왜 패닝에서 갑자기 양상이 나오냐 그러면 패닝은 방향을 가리키는 거잖아. 이거 찢어져 버렸잖아 두 개가. 이거는 아까 에코도 아니야. 에코도 아닌데 그냥 모노 시그널인데 시간차도 없는데 찢어져 버린 거야 갑자기 두 개가. 희한한 일이잖아요. 그게 이제 코릴레이션을 0으로 막는 게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0.4, 0.5로 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크게 그냥 요 양 스피커 사이에 비 오는 장면이 쫙 크게 이렇게 내리는 걸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의외로 있는 것들 많이 쓰일 거예요. 시그널 자체를 교수님 그래서 요즘 트렌드가 콜릴레이티드를 지금 아예 다 배제하고 하는 추세거든요. 모든 측정을 지금 다 언코릴레이티드로 하려고 다들 그래요. 저희 회사뿐만이 코릴레이트를 피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지. 그래서 이것도 지금 근데 음량감이라는 것들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어떤 소리가 어느 특정한 방향에서 딱 오는 거 있잖아요. 핀포인트처럼 오는 거는 제일 나쁜 거거든요. 우리가 몰입감이라는 것들은 그냥 뿌옇게 있잖아요. 모든 것이 다 오는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 느낌이 결국은 언코릴레이트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콘스톨 들 때 IACC 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 양의 상관계수를 낳게 하는 것으로 좋은 콘스톨이라 그러거든. 그래서 콘스톨도 맨 중앙열이 제일 안 좋다 그러잖아요. 두 개 깎기 때문에.
그래서 중앙열에서 조금 옆으로 가는 여기가 소리가 제일 좋은 거거든요. 이렇게 만선에서 올 때 약간 시간차도 나고 약간 다른 거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0.4, 0.5인열이 뭐냐 그러면 센터에서 한 10개 정도 피한 거 옆에 조금 옆으로 보는 거, 여기 제일 좋은 거예요, 소리라서. 그냥 스테레오 믹싱 마스터링 할 때도 되게 중요해요. 어쨌든, 그래서 특히 이제 효과음을 넣어줄 때, 잔향이라는 효과음 넣어줄 때, 앰비언스 넣어줄 때는 이게 반드시 필요한 거지. 아니면 소리의 볼륨을 키우다 줄이다는 이미지에 대한 위드스 할 때 조절할 때도 필요한 거고. 그래서 내가 이게 양해상관 넣어놓은 거야. 이게 패닝 파트에다가. 이해를 하라고. 헤드폰 들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게 아까 1이 되잖아요. 그러면 딱 머리 내가 딱 이게 맺혀, 여기. 그쵸? 그러다가 0이 되면 양쪽 귀에서 간질간질하게 들려. B가 간질간질하게 또또또 이렇게 온다고. 그리고 0.4점 되면 쫙 퍼지면서 들리지, 이렇게. 0.4, 이렇게 퍼지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거 지금은 뭐 많은 기계에서 내 모노를 줘가지고 사본을 만들 때 코릴레이션 정도를 얼마 해가지고 만드세요. 이렇게 하면 프로그램 딱 치면 딱 나오잖아요, 이게. 지원이 되잖아요, 그쵸? 블로그에서. 그때 쓰는 거예요, 이게. 더블러 같은 거 해가지고 뭔가를 해가지고 할 때, 이런 거 할 때 쓰는 거지. 저기가 정수리군요. 여기가 정수리. 아, 저거 화살표가 저쪽으로 보는 방향이다를 표시하는 거죠. 어쨌든 이게 찢어지고 모이고 하는 이 개념인 거야. 이 스피커랑 똑같은 거지. 모이고 찢어지고 하잖아. 그런 거 똑같은 거. 저게 진짜 어렵거든요. 음원에 따라서 약간 다를 거야, 이게. 얼마 정도 해야 되는지. 저음악기, 고음악기에 따라서 다를 거고. 단일 톤이면 진짜 골치 아프지. 복합 톤이면 쉬운데, 단일 톤 같은 경우에는 코릴레이션 하기가 자체가 어렵지. 잘못해버리면 아웃 오브 페이지가 되고 막 이렇게 되니까. 여러 개가 있어야 이게 있는 거거든. 이미 이렇게 있는데 복합톤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이걸 분석해 보면 여러 가지 주파수가 막 섞여 있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섞여 있는 거잖아요. 주파수로 본다고 하면 이런 것들 섞여 있는 거잖아. 그러면 이걸 언급을 시킨다는 말은 이 주파수는 예를 들면 방향 벡터로 본다고 하면 이 주파수는 일로 쳐다보고, 언급을 시키면 이 주파수는 일로 쳐다보고, 이 주파수는 일로 쳐다보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내려버리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아까 MDB라는 게 이 개념이라고. 멀티 디렉션 앰플리튜드 패닝, 멀티 디렉션이라는 말은 어떤 주파수를 일로 쳐다보고, 근데 단지 반화했다고 그러면 바라볼 수 있는 화살표 하나밖에 없잖아. 그럼 이거는 어렵다고. 무슨 얘기 알겠어요? 이게 복합톤일 때는 쉬운 거지. 이게 하나하나가 사본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이 두 개가 패닝을 걸어가지고 바라보는 각도가 막 이렇게 정해질 거잖아요. 한 개 있을 때는 없을 수 없는 거잖아. 근데 한 개를 더 만들 때 얘를 조금 일러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 보면 이게 이제 뭐 이렇게 막 2kg는 일러보고 3kg는 일러보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계가 커지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이제 이런 일들이 여기 있다. 그래서 인터럴 코릴레이션이 중요하고, 폴 설계할 때도 중요하고, 헤드폰 들을 때도 중요하고, 스피커 들을 때도 중요하고, 언믹싱 할 때 굉장히 중요하다. 스테레오 가지고 5.1을 만든다든지, 모노를 가지고 스테레오를 만든다. 언믹싱 할 때는 많이 있습니다. 음장 제어예요. 이렇게 사운드 필드, 음장이라는 게 무슨 뜻인 줄 알아요? 음장? 공간은 맞는데, 그 음파 에너지가 미치는 공간을 우리가 음장이라고 그래요. 자장이라고 보면 자기력선이 영향을 미치는 공간을 자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그렇죠? 그것처럼 소위 말해서 소리의 파동 에너지가 영향을 미치는 공간, 3차원 공간을 우리 음장이라고 그래요. 그게 사운드 필드라고 그러는 거지. 사운드 필드 제한다는 말은 이제 학문적으로 보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내가 지금 듣는 것보다 더 큰 공간을 연출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 그러면 더 작게 연출하는 건 없냐? 작게 들으면 별로 연출할 필요가 없어. 헤드폰 듣는 것보다 더 작게 연출할 공간이 뭐가 점이 되나? 그럼 왜냐 그러면 보세요. 내가 집에서 홈시어터가 있고, 홈시어터가 있고 극장 음향이 있다 봐봐. 그럼 홈시어터의 목적은 뭐겠어요? 극장 음향처럼 들리게끔 하는 걸 거잖아. 그럼 극장 음향이 뭐야? 내 듣는 공간보다 큰 거잖아. 좀 더 멀리서 스피커가 날라오는 연흡배라고. 결국은 음장 제어의 목적은 거리감 조절 밖에 없어요. 음원이 더 멀리서 오는 느낌. 그럼 아까 멀리서 오는 게 뭐라 그랬어요?
잔향이라 그래, 잔향. 멀리서 내버리면 잔향을 넣어줘버리면 뭐가 생긴다 그랬지? 그러면 공간감은 생기는데, 공간감이라고 결국 거리감이겠죠. 거리감은 생기는데 비해서 이제 소리가 뿌얘지고 음색이 왜곡되고 하는 게 생깁니다. 지금 이제 나오는 것들이 음색 왜곡 왜 생긴지 보여줄게. 적나라하게 나와요. 이게 제 박사학위 논문에 있는 내용. 내가 이쪽에 연구를 했었거든. 바로 이거예요. 내가 콘스톨 가서 있잖아. 이건 내가 다 그린 거야. 어제 짜증이 나가지고.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이거. 내 박사학위 논문 카피도 할 수 없고 해가지고 그냥 다 그냥 어쨌든 이거 그냥 그린 거야. 이게 이 3채널 마이크로폰 이거 제가 만든 거예요. 3채널 마이크로폰이라고 있는데 이 세 개를 이렇게 딱 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수평영상에 있으니까 수평영상에 삼각 측량방법에 시간 딜레이 가지고 있잖아요. 보면 이게 이제 앞, 뒤, 좌우에 대한 그림이고 이 동그라미 시간이 시간. 이 1ms 뒤 2ms, 3ms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2ms가 지나면 앞쪽에서 이 까만 점의 크기가 소리의 크기예요. 2ms가 되면 정면에서 큰 소리 같은 반사음이 들어오고 있는 거겠지. 이게 반사음 데이터니까. 그 다음에 좀 지나면 한 2.3ms 되면 이쪽에서 하나 들어오고 있고 왼쪽 이쪽에서 그 다음에 여기서 들어오고 있고 반사음이겠죠. 이게 이런 거 다 알 수 있는 거야. 보니까 이쪽에서 3.5ms 큰 이쪽에서 방에 뭐 반사가 콕 들어오고 있는 상황. 요걸 이 마이크 세 개에서 잴 수가 있어요. 응? 어쨌든 콘솔을 측정을 했어. 근데 이런 반사음 효과를 내가 이걸 내주고 싶은 거잖아. 음장 프로세서라는 거겠지. 이걸 내주고 싶은데 얘를 내가 5.1채널 스피커로 배치를 해가지고 이걸 내주고 싶은 거야. 그쵸? 이게 이제 이야기하는 그 5.1채널 서라운드 음장일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완벽했다고 하면 진짜 콘솔이 이 느낌이 나겠죠. 그치? 근데 이게 말짱다 꽝인 거야. 왜 말짱다 꽝이냐? 아까 이거는 이런 반사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이런 반사음은 다.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이 반사음 4개를 표현하려면 패닝을 그려야 되겠지. 패닝을 걸면 이 4개는 아까 된다 그래서 안 된다 그랬어, 옆면에. 안 된다 그랬잖아. 이건 음색 왜곡만 있는 부분이야, 이건. 이런 패닝은 걸면 안 돼. 이 4개가 오히려 음색만 까먹는 거예요. 요 2개도 그렇겠죠. 이거는 쉽지, 이거는. 요거는 이제 그냥 여기서 내주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이런 거는 간단한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소리도 위로 올라가 버리죠, 지금. 음색 왜곡되면서 위로 떠버리는 거잖아. 그렇죠? 요거는 좀 내줄 수 있죠, 이런 것들은, 그렇지? 그러니까 실제로 있는 데 가보면 대부분 한 80%, 90%는 이 스피커 위치 이외에서 있잖아요. 오는 다 반사음들이 대부분이에요. 80, 90%는. 그러면 그거는 다 뭐가 된다고? 이 반사음이 개수가 있잖아요. 엄청 많아요? 수십 개, 수백 개가 되는데 거의 전부 다 왜곡된 소리만 들어오는 거야. 특히 측면에서 오는 것 같은 경우에는 다 왜곡된 소리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실험을 해봤냐 그러면 요걸 이렇게 그룹으로 묶어가지고 있잖아. 요 안에 이 3개는 여기서 다 나는 걸로. 뭐 이런 것들 여기 있는 것도 어쨌든 소리 안 나니까 요것들은 여기서 소리 나는 걸로. 그러니까 반사음의 그 각도를 스피커 위치만 정해줘 버리고 그 사이는 패닝 하나도 안 걸게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고 하면 공간감은 거의 같게 느껴지는데 음질이 굉장히 깨끗해져. 그러니까 여기서 왜곡되는 게 싹 걷어낸 거잖아요. 패닝 자체가 없이 반사음은 하나, 둘, 셋, 4개, 5개만 생기게 하는 거지. 그것만 해도 충분하더라는 거지. 그렇게 해가지고 음량 프로세서를 걸어봐. 이것만 5개만 가지고도 거리감 조절되거든요. 어느 정도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A/B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것이 나은 거지. 지금 이런 거 다 뭐 야마 음장, 레시오는 다 이거 쓰거든요. 그때 이제 이걸 갖다 이런 거 다 없애버리는 거다. 이런 거 다 없애버리고 너는 일로 가, 반반씩 해가지고 너는 일로 가고 짝짝 해가지고 5개에서 내주니까 깔끔하고 음색이 왜곡이 안 된 음량이 생긴다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게 만약에 스피커가 더 있었다 그러면 스피커 무한개 있었다 그러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었죠. 다 내주면 되는데 그게 완벽한데 스피커가 적으니까 지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음장 우리 지금 내가 지금 돌베 뜨면서 해가지고 있잖아. 이렇게 듣는다고 했을 때 물론 이제 뭐 스테레오 뭐 5.1보다 좀 더 많으니까 조금 더 많긴 하지만 지금 그런 현상들이 다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하면 가지도 않을 거라 그러면 괜히 펜에서 이렇게 보내지 말고 차라리 여기서 이렇게 넘기는 게 낫다고. 패닝을 해가지고 이렇게 가라. 그 미친 짓이야. 근데 여기 있다가 그냥 자 일로 가고 일로 가고 아싸리 가운데 가면 계속 소리 왜곡이 생기니까 뿅뿅 뛰어다니는 게 어찌 보면 더 나을 수도 있어. 아예 그냥 보내지를 말든가.
이걸 20년 전에 썼다면 벌써 이런 패닝 기술이 들어간 플러그인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삼성전자 DNS 염장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누나는 어차피 삼성을 위해서 만들어준 거니까. 그 뒤에 이제 야마도 이 아마 이런 게 바꿔 쓸 수도 있어. 내가 그 뒤를 안 재봤거든. 벤치마킹을 해보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아까 이렇게 의자로 돌리면서 실험을 다 해본 거였어, 이게. 왜냐 그러면 음정을 만들어 달라고 그랬거든, 삼성전자는. 3년 만에 세계 최고의 음정을 만들어 달래요. 그러면 1년 지나. 그러면 전 세계 콘서트를 재보러 가자. 그러니까 6개월 만에 그게 안 된다는 거 알아서 아무도 안 열어주더라고. 전 세계에 있는 유명한, 예를 들면 뮤직페어 아린잘, 그 다음에 콘체르토 해보, 보스 심포니 이런 것들 다 가져와가지고, 시드니 올까 다 가져와가지고, 이제, 안 되겠다. 사진을 찍어, 그 데이터 있잖아. 콘서트 사진 데이터를 가지고, 캐들 다 그렸지. CATT로 가지고. 그 짓을 하다가, 이거 하면서 이게, 이제, 1년 지나고 나서, 다시 찾아갔지. 우리의 목표는, 야마 음장보다도 좋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나요? 그러니까 맞대. 그러면 야마보다 좋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맞대. 그러면 알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야마에서 최고 비싼 에이블 리시버를 또 벤치마킹을 해보니까 얘는 비밀 다 알겠는 거예요. 얘는 이렇게 접근했네. 그렇게 이제 보니까 이런 허상들이 이렇게 막 있는데 이게 없는 영역이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거를 팬텀을 다 빼버리고 리얼 반사음마다 딱 해가지고 이제 그 벤치마킹 상대하고 우리가 DSP를 해가지고 한 걸 똑같이 스피커 배치하고 스위치 착착 해가지고 해보니까 우리도 깜짝 놀라서 이게 단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S사에 같이 가서 이제 커튼을 딱 치고 한 다음에 너 마음대로 AB 전환시켜가지고 해보라고 하니까 다 B가 더 좋다라는 거예요. B가. 그거 무슨 일본에 이런 유명한 무슨 상 있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 와가지고 다 그 B가 좋으니까 분명히 B가 이거 야마할 거라고 다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깜짝 놀라서 다 B를 쓰는 거야. 열이 물면 다 그렇게 하니까. 딱 열어본 적이 있는데, 우리 거는. 3년짜리가 그 2년 만에 다 끝난 거지. 그러니까 이제 3년째는 이거를 MP3 플레이도 넣자. 그렇게 해가지고. MP3 플레이 버전은 사실 전혀 다른 건데, 그런 것들도. 이게 그런 역사가 있는 제 연구였었어요. 근데 나는 이거 가지고 나는 이제 박사학위 졸업하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음장이라는 게 이게 패닝 그때 이제 패닝 그다음에 음장 이런 것들이 얼마나 허상인지 사람이 얼마나 이게 측면하고 후면을 잘 못 느끼는 건지 그냥 우리가 이렇게 패닝 걸면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알고리즘 상이야 그냥 사람이 어떻게 측면을 못 느끼고 후면이 뜨고 있는 거 아무 고려가 안 됐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연구들을 했는데 이제 졸업하고 나서 이런 쪽을 안 했죠. 할 이유도 없고. 근데 요새 이제 이게 요즘 분위기는 어때요? 채널을 그래도 늘려서 아티피셜하게 물리적으로 내주는 게 도움이 된다고 평가를 하나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옛날에 한번 이야기 나온 건데 그런 오브젝트 베이스드 오디오라는 게 이게 굉장히 위험한 방식일 수도 있다. 내가 채널 베이스 있잖아요. 채널 베이스는 내가 스피커 어디 있는지 아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측면에 이해했다는 이 건너뛰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룰을 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오브젝트 베이스는 안 모르는 거잖아. 그냥 어느 시간대 어느 위치만 있는 거니까 무조건 패닝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러니까 이거는 어려운 거야 이게. 그래서 오브젝트 베이스드 오디오가 이어폰 헤드폰 때는 좋지. 근데 스피커 베이스로 가가지고 가면 이게 무조건 그냥 패닝이 그냥 에피소딕 패닝인데 VBM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 그러면 여기는 분명히 문제가 있어가 나는 그냥 아예 건너뛰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제 경험적으로도 그냥 채널 수가 5.1채널만 해도 충분해요. 돌비 애트모스 제가 듣기에는 집에서 차라리 내가 듣는 그 공간에 그 룸이 반사음이나 이런 거 내주는 그런 걸로도 충분하고 그 대신 제가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인프라 사운드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웜하고 리치하게 만들어주고 그런 이렇게 나를 둘러싼 그 공간에 이미 그 안에 내가 들어가 있는 정도의 나를 둘러싸주는 느낌에 대한 정말 애트모스가 있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더 오히려 그렇게 해서 자기 음악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음악이든 뭐든 그렇게 해서 제가 집에서 들어보면 듣지가 않은 것 같은데 그 이야기는. 5.1 채널만 가지고도 충분한 것 같아요. 그게 더 깔끔하고 이렇게 더 근데 우리 박 의원님은 스테레오도 충분하다고 저번에 스테레오 봐야 얘기는. 아티피셜하게 7.1 채널 뭐 9.1 채널까지 안 가도 그래서 아니 반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면 채널 구성을 스테레오에 엄청 투자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좋을 수밖에 없는 것 같고 느낌에. 근데 이거를 이분하게 배분한다고 생각을 하면 5.1도 뭐. 그래서 업다이어링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스텝으로 좀 높게만 해도. 내가 이야기해 줄게. 이게 저번에 이야기했지만 스테레오라는 것들은 그 역사적으로 보면 스테레오는 무대를 옮기는 거잖아요. 저번에 이야기했죠, 그렇죠? 무대 옮긴다는 것도 스테레오라는 건 스테레오 패닝이라 보면 우리가 플라스마 60도라고 하면 내가 봤을 때 60도 있는 무대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이 안에 있는 악기들은 다 배치가 가능한 거잖아. 그래서 지금 무대만 옮기는 거라고. 나머지 이제 그 공연장에서 내가 예를 들면 예술전당에 갔다 볼게요. 우리나라 예술전당에 있으니까. 가서 내가 에이스에서 딱 좋은 데서 보니까 60도 각도가 되는데 무대가 만들어지고 거기다가 내가 악기들을 갖다가 피아노 맺히고 다다다 앉았단 말이지. 보컬되기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이제 뭐 전장에서 반사되고 반사되고 청문 반사되고 뒤로 반사되는 거 오는 거잖아요. 그 녹음 그 자체를 조금 다르긴 한데 내가 우리 집으로 딱 옮겼어. 그러면 이게 무대밖에 못 옮긴 거예요. 스테레오니까. 그러면 앞에만 이렇게 안겨놓은 거래. 이것만 이렇게 잘 해놓은 거라고. 물론 그게 공간도 들어가 있지. 약간 잔영 들어가 있는데 인공의 잔영이 넣어놨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뭐 천정으로 반사되고 아까 예술연당에서 이렇게 뭐 클라우드가 있든 그 사이드 월 뭐 이렇게 뭐 어퓨저가 있든 디퓨저가 있든 DS 디퓨저가 있든 이런 것들은 스카이라인인데 이런 것들은 공연장에서 내주는 반사음 정보는 내 룸에서 내 룸 어쿠스틱스 다 해줘야 되는 거야. 스카이라인도 달아주고 이렇게 달아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줘버리면 다 필요 없어. 이런 거 다 있는 거 스피커들 다 이것들 완벽하게 다 되죠. 왜? 내 여기서 다 반사가 취급되는 거니까. 내 옆에서 디퓨저를 달아놨잖아. 측면에다가 뒤도 달아놨잖아. 위에서 거 돌비 어트모스도 필요 없는 게 위에서 들어오잖아. 이미 스카이라인을 통해서. 그러면 굳이 뭐 돌비 어트모스가 필요가 없어. 근데 이제 그렇게 물리적으로 해결하는 게 제일 자연스럽지. 그러면 이 반사음이 다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실제 물리적으로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쵸? 그런데 내가 5.1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영화 때문에 나온 거고, 그래서 DVD 오디오가 나왔을 때 음향이 별로 재미가 없었어. 영화는 충분하지. 왜냐 그러면 아니 나는 지금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지금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뭐 말도 안 되는 이렇게 음장 해가지고 아니면 스피커가 해가지고 내주는 게 뭐가 필요해. 그리고 여기 스피커 있다고 이게 하나도 안 나오고 이것도 안 나오고 막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지금 더 많이 들어간 거잖아요. 어쨌든 위도 지금 또 따라준 거잖아. 스카이라인이 있으면 거기 하이트 스피커 필요가 없다고. 스테레오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그런데 이제 그럼 이제 더 가지 이야기겠지. 돌비 어트모스 많이 떨어졌어. 돌비 어트모스가 되면 될수록 어떻게 되냐 그러면 주변을 대다하게 만들어야 돼. 왜냐 이런 모든 반사들을 스피커로 더 내주다는 거잖아요. 그럼 다 대다하게 해야 돼. 그쵸? 스테레오는 절대 대다하고 가면 안 되지. 스테레오는 확산제 달고 막 스카이라인 달고 엄청 반사들을 많이 달아준다고 확산판들을. 그렇게 해가지고 물리적인 반사를 다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 왜? 스피커가 없기 때문에. 공연장에서 만들어지는 것도 물리적으로 다 똑같이 공연장에 있는 측면 후면을 집에다 옮겨놓은 거랑 약간 비슷한 개념으로 가는 거라고요. 그러면 돌비 어트모스가 돼가지고 물리적인 걸 없애지고 정기적으로 해가지고 하면 과연 좋냐라는 거야. 그게 제 생각에 멀티 채널도 간소하게 줄이고 그 웜하게 그걸 채워주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자, 아싸리 좀 줄여주고 물리적인 걸 좀 더 해주는 게 더 낫다라는 거 차라리. 제가 집에서 이렇게 들어보면 그런 식으로 하면 돼. 왜냐 그러면 이런 거 없는 거 있잖아. 이게 어피도 달고 뒤피도 달면 되는 거예요. 7.1 채널, 9.1 채널 갈 필요가 없더라고요. 5.1 채널만 만약에 하고도 충분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데 이제 박 의원님은 그 두 개도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실제로 왜 그러냐 그러면 스테레오 녹음보다 5.1채널 녹음 그 자체가 좀 어려워. 특히 클래식 녹음 이런 걸 본다가 물론 뭐 팝적인 이런 거에서 하는 것들이야 뭐 상관이 없는데 자연스러운 재즈나 이런 것들을 진짜 마이크 5개나 뭐 이런 걸 가지고 실제로 여기서 오는 이런 공간감을 캡처링 이 자체가 되게 어렵다고. 차라리 그냥 2개만 이렇게 해놓고 2개에 대해서는 이게 어떻게 좀 법칙들이 정해진 것도 많고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그에 대한 레코딩 기법에 대해서
서라운드부터 이게 중구난방이야 이게 녹음방법이. 뭐가 이게 좀 되게 나쁘고 있다는 게 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별기들이 다 있기 때문에 영화는 전혀 다른 얘기야. 영화는 뭐 진짜 막 앞에서 뒤로 슉 날아가는데 뒤에 스피커가 있으면 죽이지. 아니 앞에서 스피커만 있으면 비행기 윙 날아가면 뒤로 소리가 갑니까? 이 비행기 소리가 스테레오 가지고는 안 되는데. 그쵸? 영화는 무조건 애트모스가 스테레오보다는 사라운드가 좋고 사라운드보다는 애트모스가 좋지. 그거는 그 100만 원에도 필요 없는 얘기고 지금 음악을 이야기한다고 하면 뭐 전자음악 해가지고 실험적인 음악을 하야 돼. 뭔가가 보컬이 뒤에 또 이런 거 한다고 당연히 그걸 가야 되는 건데 그런 음악이 아니고 일반적인 우리가 전면 무대에서 하는 음악이라고 하면 그게 과연 필요가 그게 이제 왜 아까 돌비 애트모스 뮤직의 무용론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스피커도 그렇지만 이어폰 헤드폰일 때는 더 말대 안 되는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지. 진짜 그 스테레오 엔지니어가 마스터링 진짜 잘 된 거 듣다가 이거는 거의 마스터링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돌비 애트모스 뮤직은 마스터링 자체가 할 수가 없어. 소리가 10dB 정도 작아져 버린다 그러잖아. 했잖아요. 그렇게 해야 거리감이 느껴지니까 작아져야 거리감이 느껴지는 거니까. 꽉 채우고 컴프레서 쫙 걸어버리면 소리가 싹 다 들어와요 안으로. 그러면 스테레오랑 똑같아지기 때문에 아무도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럼 작게 해야 돼. 그렇게 해야 다이내믹 렌지가 넓어지면 다이내믹 넓인다면 거리감을 준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이상해져. 뭐 머리 내서 들어왔는데 소리도 작고 뭐 좀 약간 좀 정돈이 안 된 이런 거 뭐 약간 음악처럼 느끼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전자음악이야 뭔가를 주기 위해서 이런 거는 모르겠지만 기존에 있는 곡들 팝음악이나 뭐 이런 것들은 이상한데 이렇게 많이 느껴질걸? 이게 그렇게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걸 잘 살려야 된다는 거지. 이해가세요? 이거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게 이제 스피커 기반일 때 이런 거고 이제 바이노럴 기반 같은 경우에는 음장 같은 경우에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아까 지금 그러니까 바이노럴 기반에서 음장이라는 말은 소리를 멀리 뻗쳐놔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거리감을 줘야 될 거잖아요. 거리감 주려면 아까 바이노럴 룸 임펄스 음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실제로 이 스피커를 내주고 공간에서 있잖아요. 이 덤에도 녹음을 해야 돼. 그럼 이게 짜자작 들어올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하나하나가 있잖아요. 요 하나가 어느 특정한 방향에 HR 테이프가 되겠죠. 그렇죠? 처음에 요거 딱 들어가면 0도 HR 테이프가 되고 그 다음에는 바닥 맞는 HR 테이프, 선정으로 HR 테이프, 옆으로 맞는 HR 테이프, 이쪽 맞는 HR 테이프 이런 것들이 이 짜자자작 HR 테이프가 쭉 들어가진다고. 요런 것들이 있으면 소리가 저기 나네. 이게 하나의 정면 하나를 정의시키기 위한 SLT 반응인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내가 요쪽에 있는 느낌을 완전히 쉽다. 그러면 스피커를 공간에 여기다 갖다 놓고 또 덤에 들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SLT 뜻이 있잖아요. 아까는 SLT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이 앞에 그 하나 이거. 이게 0도에 SLT 있겠죠. 그쵸? 그쵸? 근데 이거 하나만 가지고는 앞에 3m 있는 느낌을 절대 만들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요런 두 개에서 이런 각적이 이렇게 첫 번째 반사음, 두 번째 반사음, 세 번째 반사음이 전부 다 HRTF적으로 표현된 이런 임펄스 응답이 더해질 때만이 저기 있었구나. 근데 여기서 사실 함정해서 이건 내 머리가 아니잖아. 하지만 이런 바이노럴 룸 임펄스 응답 같은 경우에는 내 머리가 아니어도 넣는 건 된다라는 거예요. 내버리면 더 좋겠지. 이런 거 없이 그냥 스테레오 잔향 있잖아요. 쫙 걸어버리면 이상한 거예요. 이게. 왜냐? 스테레오 잔향이라는 말은 이런 것들은 있는데 있잖아. 이런 것들은 있는데 이게 방향 정보가 하나도 없는 거잖아. 다 머리대로 들어오는 거잖아. 방향 없다라 머리대밖에 없는 거잖아. 그러면 멀리 잘 안 나간다는 거. 머릿속으로 들어오고 버리는 효과가 생기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요런 바이노럴 룸 임펄스 응답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는 개인화될 필요가 없고 그냥 덤에도 너희들은 헷가닥 하더라. 그러니까 맨 처음 것만 요 녀석만 내 거 하고 나머지는 그냥 다른 걸 하더라도 이제 어느 정도는 좀 굉장히 리얼리스틱하게 들어간다. 그래서 이제 돌비랜드도 있고 애플랜드도 있는데 돌비랜드는 아까 이런 바이노럴 룸 임펄스 응답 이런 것도 좀 적어. 근데 이게 양날의 검 같은 게 이런 걸 넣어줘 버리면 분명히 거리감은 있는데 좀 약간 뿌얘질 수밖에 없어요. 이 거리를 준다라는 말은 잔향에 들어간다라는 말은 여러 개가 동시에 들어온다는 얘기고 여러 개가 동시에 들어온다는 말은 뿌얘질 수밖에 없는 그 양날의 검 같은. 우리가 무용실 가보면 음이 어디 딴지 딱 이게 잘 맺히거든요.
근데 그 소리만 집중해 듣고 싶다 그러면 무용실 가서 하면 되지만 이게 무슨 재미가 있냐는 거예요. 근데 공간에서 들으면 이거 하고 뒤에 잔향이 착 있을 거잖아요. 이게 우리는 훨씬 더 자연스럽다는 거지. 이 교수 H가 어떤 건가요? 헤드. 헤드요? 헤드 릴레이티드 임펄스 응답. 이게 HRTF 같은 거. 이거는 바이노럴 룸 임펄스입니다. 여기서 뿅 하면 이렇게 두 개 뜬다 그랬죠. 그렇죠? 네. 이게 HRIR이에요. 임펄스 응답 있잖아요. 똥 치면 이쪽 올 때 요건 오른쪽 요거 이걸 HRIR. 이걸 갖다가 풀의 트랜스폼 한 게 HRTF 머리너널 함수라 그래요. 그러니까 머리너널 함수랑 HRIR은 똑같은 얘기야. 하나는 타임 도메인에서 파형으로 보느냐, 주파수 도메인에서 매그니튜드를 보느냐 그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야. 근데 헤드 릴레이티드 임펄스 응답. 그러면 왜 애플과 응. 돌비는 저렇게 다르게 사용을 했었을까요? 애플이 돌비랑 다른 거를 추구했는 건지 아니면 애플이 조금 더 선행 자, 연구를 통해서 더 좋은 이거 내 결과를 썰밖에 없어. 내가 그 동네 사람이 아니니까. 내 썰로 이야기를 해보면, 이번 얘기했지만 지금 코로나 생겨나 돌비가 되게 어려워졌어. 그렇죠? 영향은 안 끄고 진짜 돌비 주가가 완전히 바닥을 쳐박고 있었다고. 구세대로 이제 막 띄우고 싶은 게 돌비 애트모스였어. 응? 근데 이게 잘 안 돼. 그래도 돌비도 이제 잘 안 되네 그러면서 그냥 이제 왜냐면 돌비 포맷 안 써도 되잖아. 다채널 포맷 쓰면 되는 거거든. 돌비 쓸 이유가 없어 사실 솔직히 이야기를 하면. 그래서 이제 돌비는 음향 이거 거의 이제 잘 안 되니까 포기하고 비전으로 넘어갔어요. 돌비 비전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더 이상 뽑아먹을 게 없다 이제. 옛날에 노이즈 리덕션 이런 거 좋은 시절 다 가고. 그래서 이제 하다가 이제 돌비 애트모스라는 개념을 영화에서 이제 새로운 이제 컨텐츠들 해가지고 스피커 많이 포맷을 만드는데 돌비 애트모스라는 게 뭐냐고 하면 다채널 포맷인 거잖아. 그렇죠? 인코드 디코드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지. 그걸 이어폰 헤드폰을 해가지고 렌더를 쓰려고 만든 게 아니라고. 그랜들은. 그러면 다채널 이유를 만들 이유가 없고 처음부터 바이노럴 만들면 되는 거지. 그네들은 다채널 포맷을 만들어서 스피커 포맷을 만들려고 하는 목적이지 그거를 렌더를 해가지고 이어폰 헤드폰으로 들어가지고 리얼리스틱하게 만드는 것들은 그렇게 보면 다채널이 필요가 없다는 느낌이 되는 거잖아. 음악 만들 때 같잖아요. 좀 이상한 거라고 이게 자기 존재 이유가 약간 이게 막 카탁카탁 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제 별로 이제 어쨌든 이어폰 헤드폰 많이 들으니까 원래는 이걸 영화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음악을 신경도 안 썼어. 그런데 갑자기 360 이게 소니가 360 하려 해가지고 먼저 내버린 거예요. 음반을. 그걸 MPEG H 기반으로 한 거거든요. 되게 좋아. 생각보다. 음악 시장은 쟤네들도 저걸로 먹으려고 그러네. 그러니까 뒤늦게 있잖아요. 6개월 인간했다 그러더라고요. 360에 발매하고 나서 우리는 그럼 돌비 애트모스 뮤직이다, 씨. 그 돌비 애트모스하고 돌비 애트모스 뮤직과 뭐가 다릅니까? 똑같이. 그냥 뮤직도 붙인 거지. 그렇게 해가지고 냈어. 근데 이제 렌더로 넣으려고 하니까 급하게 이제 만들어가지고 돌비 렌더를 해가지고 이제 했겠죠. MPEG H는 소니가 먼저 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근데 이제 돌비 애트모스 뮤직이 별로 인기가 없었지. 그래서 이제 타이달이나 뭐 이런 데서 이제 처음에 이제 스포티파이하고 타이달 이런 데서는 이제 지금 돌비가 이제 많이 좀 공간음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음반 시장에서 타이달하고 스포티파이가 이제 완전히 이제 그 시장을 다 잡아먹고 하이 레졸루션 오디오 쪽에서 잡아먹고 쭉 가다 보니까 이제 애플이 이제 다 뺏기게 생겼네 그 음원 시장에. 그래가 딱 뛰어들었는데 누구나 손을 잡아버리냐 돌비랑 손을 잡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돌비 입장에서는 아이고 형님 감사합니다 했겠지. 안 그래도 지금 회사가 엉망인데 코로나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하면서 이제 우리는 어쨌든 후발주자니까 우리는 잘해가지고 한번 이 시장 키워보고자 해가지고 이제 우리는 돌비 렌즈를 해가지고 음반을 착 내기 시작 음악 시장 음반을 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포티파이하고 이제 저기 누구냐 타이달 애들이 열받아가지고 360 아래를 다 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타이달하고 스포티파이는 360 아래가 훨씬 더 많거든요. 음악 쪽은 쫙 이렇게 지금 만들어 내버리고 있지. 훨씬 더 많아 돌비 애트모스 뮤직보다. 그렇게 하고 있냐. 근데 이제 애플이 써보니까 이게 별로인 거야 이게. 돌비 애트모스 그거 렌더러가 이것들을 급조해서 만들었네. 근데 이제 애플은 어쨌든 여기서 자기네 생각했던 것들은 이게 헤드 트랙 끄는 개념에서 딱 만들어놓은 렌더러 개념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야 있나 이거 빼자 이걸 빼버린 거지. 그래서 이제 자기 걸 넣어버린 거야.
그래서 지금은 로직 이런 거 보면 애플랜드라고 돌비랜드를 선택하게 돼 있잖아요. 그 이제 애플 힘이 세니까 그걸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좀 그렇게 돼 있는 거지. 그러니까 돌비랜드는 점점 설 자리가 없는데 원래 그거는 내가 하려고 한 거 아니니까 너가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돼. 지금 삼성 360 있잖아요. 삼성 그 에어팟 그 버즈 있잖아요. 돌릴 때 그거 기본적으로 돌비랜드로 돌아가다가 돌릴 때는 삼성랜드로 돌아가요. 돌비랜드가 꽝인 거야 그러니까. 알아서 쓰세요 이렇게. 그게 내가 알고 있는 설이 내가 그것밖에 몰라. 그 나머지는 다 모르겠어.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돌비하고 애플은 서로 짝짝꿍이 좀 잘 맞아요. 서로 위민할 수 있는 이제 관계로 이렇게 가고 거기에 대한 하드웨어적인 이런 것들이 애플이 쫙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점점 이 시장은 커져 나갈 거고 나갈 거다. 이런 이야기. 이해가시죠? 넘어갈게요.